현재 어느 날 오후. 아이고, 원장님 이제 돈방석에 앉았으니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겠네. 좋겠다 정말. 역시 착하게 사는 사람한텐 언제가 됐든 간에 꼭 복이 온다니깐. 내가 삶에서 원장님처럼 똑부러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에이,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더니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니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하기만 하지. 아직 제 돈이란 생각도 안 드는걸요. 원장님도 참 겸손도 하시라. 생기가 빠듯한 노인들한테 공짜로 머리도 해주고 얼마 전엔 노숙자들 무료 미용해주는 걸로 방송도 찍었다며. 물가가 올라서인지 마음먹지 않은 이상 미용실 가서 머리 하기도 겁나는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오죽하겠어?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저급한 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남한테 베풀기 위해서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이라 해도 믿을 지경인데 이래도 한 게 없다고 할 거야? 어머님은 좋으시겠소. 딸내미가 이렇게 젊은 원장님이네다 선행을 밥 먹듯이 하는 천사라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뿌듯해. 나도 이런 딸내미가 있었음 1년 내내 밥 굶어도 배불렀을 텐데 참 부럽다 부러워. 내 아빠가 희연이 고등학생일 때 죽고 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밖으로 일 다니기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엄마라고 옆에서 도와준 것도 없는데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미용 자격증 따서 미용실 취직하더니 열심히 돈 모아서 이렇게 자기 미용실까지 차린 거잖아요. 아,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았는지.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자식 복 하나만큼은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역시 학생 때부터 달라구만 그래. 우리 집 자식들은 원장님이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도 하나같이 부모한테 바라기만 하고 안 해주면 툴툴거리는데 어쩜 같은 자식이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얼굴에서부터 선함이 느껴져서인지 그 깐깐한 아줌마들도 다 원장님 미용실만 다니잖아. 아니 뭐 이사가서도 여길 찾아오는 거면 말 다 했지 뭐. 동네 미용실 운영하면서 살아남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요즘 같은 세상에 단골이 이렇게 많은 미용실은 여기뿐일 거야. 부모 도움 안 받고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늘에서 큰 선물을 준 모양이니까 이제부턴 일만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원장님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칭찬만 해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운걸요. 전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온 걸 보니 지금까지 하늘에서 아빠가 다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젠 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선물 주신 거죠. 얘는 무슨?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효서방이랑 은별이랑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살아. 은별이도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멋진 자기 방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면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우리만 그 돈을 써?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해. 은별 아빠도 나도 같이 돈 버니까 은별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가도 늦지 않을걸? 엄마 집부터 알아보자. 20년 넘게 그 집에서 살았으면 오래 살았어. 너무 보기 좋은 모녀지간이네. 서로 챙기는 거 보고 있자니 괜히 눈시울도 붉어지고 참. 주책맞은 손님이다. 아니, 원장님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 봐서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셔요. 자기도 중학교 선생님이라면서 뭐가 걱정이셔서 그래? 나이 들면 들수록 좋은 집에서 살아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이 괜히 집이겠어? 아유, 여기 있으면 내 자식들이랑 더 비교만 할 것 같아서 이만 가야겠네. 다 컸어도 내가 없으면 밥 한 끼 챙겨 먹을 줄은 모른다니까. 얼른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시는데요. 조심히 가시고 아무리 좋은 약으로 했다 해도 펌하시면 머리결 상하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클리닉 서비스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미리 전화만 주세요. 아유, 정말 좋은 분이시네. 너 좋게 보고 이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엄마가 괜히 더 감사하더라. 그만큼 네가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겠지.
잘하고 있네, 우리 딸. 이제 최서방만 속 안 썩이면 엄마가 맘 놓고 살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엄마 전화 왔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가게요? 방금 손님 가셔서 이제 엄마랑 밥 먹으려고. 근데 왜?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저번에 땅 팔았다 하지 않았어? 그 돈 갖고 있으면 3억만 좀 보내봐. 다짜고짜 전화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3억을 보내라니. 앞뒤 설명 없이 보내라고만 하면 어떡해? 3억씩이나 필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지만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 참나, 그럼 누구 건데?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준 거면 당신 거지 왜 자꾸 장모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야? 그런 건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원래 결혼했으면 모든 재산의 반은 남편 몫이란 것도 몰라? 그럼 10억 중에 5억은 내 몫이니까 3억 보내줄 수도 있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같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집 보러 왔는데 3억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살만한 집들이 있더라고. 마음에 드는 곳 찾아서 지금 가계약 해놓은 상태인데 질질 끌어봤자 뭐해? 이왕 가계약한 거 잔금 치러버리고 하루빨리 이사하는 게 낫잖아.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집을 샀단 얘기야? 그래놓고 나한테 3억을 보내달라니? 3억이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란 게 말이 돼? 방학이라 할 것도 없다던 사람이 밤낮 없이 어딜 돌아다니느라 집에도 안 오나 싶었는데 어머님 사들이 집을 보고 있었다니. 난 당신한테 3억 보낼 마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씨, 좋게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미쳤노. 야, 내가 너랑 결혼하면서 처갓집에서 받은 게 뭐가 있냐? 남들은 공무원 사위 얻으려고 기둥 뿌리까지 뽑아 바친다는데 기둥은 둘째치고 그 흔한 예물도 없이 니랑 결혼했잖아. 딸내미한테 돈도 안 내는 거지 같은 당 물려준 덕에 팔지도 못하고 다달이 재산세만 냈었는데 이제라도 재개발 터져서 뭐 좀 받아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땅값이 10억으로 올라서 돈 좀 만져보니까 처가복에 지지리도 없어서 개고생하면서 살았던 난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냐고. 그저 지네 엄마 챙겨줄 때나 고맙다고 할 줄 알지? 진짜 고마웠음. 이딴 식으로 내목대주지도 않고 입 싹 닦을 수는 없는 거야. 알아? 지까지 게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면서 돈을 뭐 얼마나 벌어왔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지. 아줌마 할머니들 머리 말아봤자 제값도 안 받고 꼴에 무료 봉사는 무슨. 그것도 돈 잘 벌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날 것이지. 너 그동안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온 게 아니라 남들한테 뿌리기만 급급했던 거야. 그럼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었는지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라, 이 빈대 같은 년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빠가 물려준 땅이 돈도 안 된다면서 무시하고 처가복 없다 떠들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내가 그동안 재산세 보태달라는 적이 있어. 당신 말대로 땅값 오르기 전까진 돈 안 되는 땅이었어도 재산세 한번 손 벌린 적 없이 내가 벌어서 냈고 은별이 유치원이나 학원 들어가는 돈 제외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나도 반반씩 부담했는데 왜 자꾸 당신이 벌어다준 돈으로만 생활했다는 듯이 얘기해? 내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당신한테 피해준 거 없으니까 제발 냈다 좀 그만해. 됐고, 자식은 나발인 건간의 팩트는 부부가 된 후에 얻은 것들은 무조건 반반이야.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5억씩 나눠 가져온 건데 뭐가 불만인 건데. 지금 당장 니랑 이혼을 해도 10억 중 5억은 내 몫으로 떨어질 테니까 괜히 속 시끄럽게 소송해서 받아내기 전에 이렇게 3억 보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 사주는 건데 뭐가 아까워서 이 난리 피우냐? 꼴랑 하나 있는 며느리가 그동안 맨몸으로 들어와서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음 이제라도 효도 좀 해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내일까지 3억 보내. 여보세요? 은별 아빠. 야! 혜연아, 너 왜 그래? 최서방이랑 또 싸운 거니? 전화기가 떠나가래 소리를 지르던데.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몸을 떨어. 진정 좀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엄마, 은별 아빠가 어머님 집 사드리려고 가게 해놨으니까 3억 보내래. 내 돈 아니니까 싫다고 못 보낸다 했더니 어차피 부부면 모든 재산의 반은 자기 몫이라면서 10억 중에 5억은 자기 건데 왜 못 보낸 거냐더라. 이혼해도 같은 발길 나올 테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보내라고. 엄마, 이게 말이 돼? 나 지금까지 미용실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 밀린 적 없었고 재산세 한 번 손 벌린 적 없었어.
매일같이 없는 집에 장가와서 개고생한다는 소리하고 남들한테 처가보고 없다고 사람 면전에 내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와서 아니 자기 몫이라니. 진짜 뻔뻔해서 치가 떨린다. 아휴, 다 엄마 잘못이지. 우리 딸 이런 소리나 듣고 살게 해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노력해서 딸 고생 안 시키고 남들처럼 대학 보내고 더 좋은 직업 갖게 있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너무 어릴 때부터 바로 취직하게 만든 건 아닌가. 늘 마음 한편이 답답했었어. 그래도 항상 웃고 당찬 모습 보여줘서 이렇게 속앓이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걸 왜 엄마가 사과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볼 낯이 없잖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준 덕에 미용 자격증도 딸 수 있었고 어릴 때 취직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지금은 이렇게 내 미용실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잖아. 내 나이에 원장님 소리 듣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사과라냐고. 그래도 최서방은 공무원이잖아. 그것도 중학교 선생인데 최서방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최서방한테 해준 게 없단 건 사실이니까.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최서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은별이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이미 한번 헤어질 뻔했던 거 마음 다잡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돈 가지고 서로 자존심 부리다가 다시 큰일 겪지 말고 바로 돈 보내렴. 응? 다른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 사드리려고 그런 거라며. 그동안 귀한 공무원 아들 사위로 얻으면서 제대로 된 감사 인사 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지. 그래야 너도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할 테고. 엄마, 나도 귀한 딸이야. 이렇게 귀한 딸을 며느리로 얻었으면서 그 집에선 엄마한테 뭐 해줬는데? 아니 똑같은 귀한 아들 딸인데 왜 엄마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냐고. 공무원? 중학교 선생님? 그게 뭐 어때서? 그깟 선생이란 직업이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와이프 냅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도 당당하게 얼굴 들고 학생들 가리키는 거야? 먼저 가정을 내팽개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고 부부관계 내 진작에 끝났어.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냥 우리 은별이 위해서였다고. 근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부부라 칭하는 것도 어이없고 직업이니 뭐니 따져가면서 엄마가 죄인 마냥 굽히는 거 보니까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지금 엄마랑 얼굴 보고 밥 못 먹겠으니까 집에 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 꼴 보기 싫은 남편이더라도 다들 참고 사는 건 다 자식 때문이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속 시끄러운 가정들도 많어. 은별이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겠다 마음 먹었음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너 이혼하는 거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희가 지금 다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닌 돈 때문이라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주란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말 듣고 생각해봐. 엄마 가볼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겠지? 남날 오전. 넌 어떻게 어제 전화 그렇게 끊고 나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냐?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단 거야? 집에 들어오면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안 오더라. 당신도 끝까지 연락 한 통 없고 외박까지 했으면서 나더러 연락 안 했던 타박하려고 전화가 온 거야? 어디서 잤길래 집에 안 들어온 건데? 내가 잘 곳이 어디냐? 엄마 집에서 잤지. 아니, 너랑 전화 끊고 나서 심란하기도 하고 얼굴 보면 더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집 가 있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니, 너한테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돈 언제쯤 보낼 거냐고 전화 와서 물어보려 한 거야. 아니 뭐 이게 어찌됐든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긴 해야 되잖아. 그 오늘까지 돈 보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3억 보냈어? 결국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게 되네. 어제 당신이랑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당신 어머님한테 최고로 좋은 집을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쩌려고 3억짜리 봤어. 3억으론 괜찮은 집이 없던데.
신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 돼 있고 완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5억 정도는 있어야 괜찮은 곳 구할 것 같아. 어차피 당신 말대로 10억 중에 5억은 당신 몫인데 그렇게 어머니께 좋은 집 사드리고 싶으면 5억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 더 뿌듯하기도 할 거고. 원래 나이 드실수록 좋은 집에 살아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니까 어머니 위해서 해드려야지. 오씨, 5억? 당신 원래 이렇게 통이 큰 여자였어? 야, 그동안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쓸 땐 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그래야 내 와이프지. 사실 3억짜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눈에 차지도 않았지만 더 욕심내면 부담될까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3억짜리 집 계약하려 했던 거지. 5억이면 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고 휘황찬란한 집 구할 수 있겠네. 엄마한테 집 선물하면서도 누가 봐도 좋은 집 하나 해주지 못해서 찝찝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좀 티를 내지. 그랬으면 어제 내가 전화로 그날이 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람 미안하게 하려고 참. 처음엔 나도 내 입장 생각하기만 했었는걸. 당신이랑 전화 끊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더니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 며느리가 돼갖고 그동안 남들처럼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참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얼굴 보고 집에서 사과라도 하면서 다시 얘기하려 했는데 당신이 집에 안 왔잖아. 그럼 그런 뉘앙스로도 풍기면서 집에서 얘기하자고 하지. 아무 말 없어서 몰랐잖아. 참 역시 내 와이프가 최고다. 내가 결혼 하나 끝내주게 잘했지. 우리 엄마도 이런 며느리 뒀으니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별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 일 절대 잊지 않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만큼 나도 장모님께 더 잘할게.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잖아. 자유라고 나 하나뿐이신데 앞으로 고생 없이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 알았지?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여보가 없다고 징징거릴 땐 언제고 원하는 대로 되니까 이제 와서? 진짜 지겹다.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했어? 잘 안 들리네. 엘리베이터 타다 전파가 안 잡히는 건가?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쨌든 간에 나 지금 출근 중이라 미용실 도착하면 어머님한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봐. 어머님 많이 좋아하시겠네.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자랑해 놓으시라 그래. 이사하면 집들이 거하게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러잖아도 이미 이고저고에 전화 돌리느라 정신없으셔. 이거 다 당신 덕이지 뭐. 그래, 그럼 출근 조심히 하고 이따 집에서 봐. 사랑해 여보. 잠시 후. 혜민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어머님. 지금이면 은별 아빠랑 같이 집 계약하고 계셔야 될 텐데 저희 미용실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야? 혜민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은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지. 하여튼 너는 그게 문제다. 뭐든 설렁설렁 대충대충. 내가 은행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긴 아냐고.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면 영이 몇 개나 차이 나는 걸 헷갈려서 돈을 잘못 보내. 제대로 확인하고 나한테 보낸 거 맞아? 난 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왔길래 애가 정신이 헷가닥했든지 아님 팔이나 손가락이 부러져서 잘못 눌렀나 했더니 멀쩡하구만. 다시 가봐야 되니까 빨리 확인해봐라. 어서. 네,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어머님, 제대로 보낸 거 맞는데요? 여러 번 확인해서 잘 보냈는데 뭐가 자꾸 잘못 보냈다 그러세요? 어머님이 놓아놓으신 게 아니라면 제대로 보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마? 나 5억 보내준다 그랬으면서 꼴랑 5원을 보내놓고 제대로 보낸 게 맞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디에 사람한테 돈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그냥 3억 달러 있을 때 3억 주고 끝내면 되지. 왜 5억 주겠다면서 시간을 들지 그러대.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그동안 보잘것없는 너라도 며느리라 칭해주면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스워 보이니. 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잘난 중학교 선생님 공무원 남편을 얻어놓고 이딴 식으로 사람을 갖고 놀아도 되는 거냐고.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뭐 볼 게 있다고 이딴 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애비 없는 네가 이렇게까지 날 두리야.
친구며 뭐며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갖고 있던 땅가 몰랐다며 시어머니한테 선물로 집 사준다고 온갖 자랑 다 해놨는데 이게 어쩔 거야. 벌써부터 집들이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책임은 잘나신 어머님 아들한테 지라고 하셔야죠. 그러게 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땅값을 달라요. 누구 좋으라고 애비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 건지. 어머님이 양심이고 개념이고 다 팔아먹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와이프같이 불륜 짓에 충격 먹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길 그년이랑 같이 와서는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는 놈이 뭐 그리 이쁘다고 아까운 내 돈을 줘요. 제가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니까 우습게 보셨나 본데 정신을 차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우리 은별이만 아니었음 진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아세요?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줬으면 알아서 정리했어야지. 지금까지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즐길 거 다 즐기는 놈이 누구인데 지금 5원 보냈다고 저한테 따지실 때요? 잘난 공무원? 학교 선생님? 그렇게 잘나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이 지 딸내미랑 와이프 배신하고 딴 년이랑 몇 년째 깨를 볶는데요? 제발 아들 단속이나 좀 하고 소리 지르세요. 남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왜 해? 아들부터가 인간이 아닌 짐승인데? 엄마나 아들이나 둘 다 얼마나 양심이 없음 3억 말고 5억 준단 말이 입이 귀에 걸려선 앞뒤 안 가리고 비행기를 태우던지 바로 돌변하는 모습 보니까 어이가 없고 한심해서 말도 섞기 싫으니까 영업방해 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세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내 아들 보고 어쩌고 어째?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네가 이렇게 드센 년인지 알고 있대냐? 아주 그냥 돈 좀 생겼다고 위아래도 없이 기어오르는 꼴이란 심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게 없이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솔직히 너도 연금 나오는 철버텀 직업에 반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니? 이런 동네에서 아줌마들 머리 말해봤자 평생 먹고 살 걱정해야 되니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잖아. 홀어머니 밑에서 불우하게 컸다니까 다른 건 볼 것 없어도 김성은 착할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애써 허락한 건데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시미한테 대들어. 막말로 너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까운 줄이나 알고 이러니? 너 말고도 결혼하겠다는 잘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같은 직업인 선생님들부터 대기업 다니는 딸내미들까지 수두룩했어. 남이 집 귀한 아들 데려다 발목 잡아놓고 생고생을 시켜댔으면서 너 한 게 뭐가 있니? 남들은 공무원이라면 그냥 임금님처럼 떠받들어준다는데 이건 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게 다 지덕인 줄 알고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아니 원 바람을 폈어도 이혼 안 하고 계속 같이 산 건 네 선택이었잖아. 그러게 누가 그런 선택하래? 요즘 시대에 누가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지 우리 아들이 틀린 말한 거 하나 없구만.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나 본데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딴 건 아무 상관없고 부부 공동재산은 어찌됐든 간에 5대5로 나누시는 거니까 10억 콜라당 혼자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반 내놓고 이혼해. 뭐 돈만 내놓고 이혼한다면야. 난 너 같은 보잘것없는 며느리 간대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박수 칠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하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뭐 다른 게 나올 리가 있나.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쪽도 홀어머니로 살아왔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을 갖고 살았어도 지금까지 손 한 번 벌린 적 없고 생활비면 생활비, 땅에 대한 재산세면 재산세 다 내가 벌어서 내가 냈고 우리 은별이 태어났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가족 행세야.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게 살면 그쪽 자식은 아빠 없이 자라서 평생을 도둑놈 춤보를 산대? 아내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위아래도 없이 장모님 면전에 대고 쳐가보고 없단 소리나 짓거리면서 아빠 찾는 딸내미 뒤로하고 딴 년이랑 바람 피면서 돌아다니는 주제에 남편 대접은 받고 싶어하는 그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걸 왜 아직 몰라? 난 아직도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그년이랑 히히덕거리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당신 또한 비겁한 방관자이자 가해자일 뿐이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나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과거 3년 전 어느 날. 오빠, 와이프 애 데리고 친정 갔다며. 오랜만에 집 데이트 하자고 맛있는 거 해준 데서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오빠랑 데이트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짜증나. 아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은별이랑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줄 몰랐지. 그 장모님네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틀이고 3일이고 있다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왔대. 하여튼간에 얘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짜증난단 말이야. 딸이 쓰러졌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야지. 오빠 장모님은 뭐 하는데 아직까지 오질 않고 이렇게 깜깜무소식이셔? 며칠 전부터 기대하라고 사람 설레게 만들더니 이게 뭐야. 오빠랑 집 데이트할 생각으로 속옷까지 새로 사 입었는데. 분위기 좀 잡으려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선 충격 먹고 쓰러질 게 뭐야. 오빠 와이프도 참 눈치 더럽게 없어. 난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 어떻게 바로 쓰러질 수가 있지? 자기 남편은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고 가족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건가? 뭐 이렇게 눈치가 없고 재미없으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쓰러질 거면 다른 데서 쓰러지지. 우리 앞에서 쓰러질 게 뭐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는 여자들 보면 여자 망신 다 시키는 멍청이들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빠 와이프였다니. 오빠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어. 아이, 그러게 말이다. 오빠가 고생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우리 소라뿐이라니까. 장모고 집사람이고 모든 게 다 느릿느릿.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나이 들면 사람이 부지런해진다는데 특히 우리 장모는 나날이 느려지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하면서 집사람을 키우신 건지 진짜 모르겠다니까. 내가 사장이었음 답답해서 바로 잘랐을 텐데 참 돈 벌고 살았던 거 보면 신기해. 아, 나도 소라랑 진하게 데이트하려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소라가 좋아하는 파스타 직접 만들어주려고 장까지 봐놨었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라니. 아이, 뭐 그래도 이렇게 충격 먹고 쓰러져 입원까지 했는데 하루 만에 태어나고 그러진 않겠지.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저 데이트 즐기면 되는 거야? 그지? 오빠, 장모님 온다면서 뭐라 하고 집을 가려고 그래. 그 사이에 와이프가 우리 사이에 대해서 말하면 어떡하려고. 야, 소라야. 쟤는 아무 말 못해.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바람 피운다고 얘기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힘들게 살아온 장모님 생각해서라도 걱정시킬 만한 얘기 직접 하지 않을걸. 그리고 자기 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아, 나도 물론 우리 은별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딸이라 그런지 은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마 은별이 위해서라도 절대 뭐하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렇게 깼는데도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 아, 저거 좀 봐. 눈이 움찔움찔 거리잖아. 용 쓴다 용 써. 나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지집 얻고 끝냈을 텐데 엉들으면서 참는 꼴이라니. 어? 깨어났다고?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누워서 자는 척을 할 수가 있지? 이건 뭐 감정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없는 거야? 내가 나 창피하려 그래. 같은 여자로서 진짜 최악이다, 최악. 이제 와이프도 정신 차렸는데 여기 그만 있고 빨리 집에 가자, 응?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유, 오빠도 얼른 가고 싶지. 사실상 깨어나든 말든 상관없었는데 병원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병원에서 보호자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붙잡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 올 때까지 좀만 더 기다리죠. 우리 소라 그럴 수 있지? 아, 그럼 장모님한테는 나 뭐라 할 건데. 와이프는 쓰러져 있고 오빠 옆에 처음 보는 여자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어? 아씨, 몰라. 내가 왜 오빠네 장모랑 와이프 눈치를 봐야 돼?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보다 오빠 먼저 만나서 결혼했던 거밖에 더 있냐고. 우리 소라가 또 왜 이럴까? 오빠 마음 아프게. 오빠도 집사람 만나기 전에 소라 먼저 만났더라면 아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바로 소라랑 결혼했을 텐데 엄청 후회했어. 그랬더라면 이렇게 처나 처가나 박복한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고 탄탄대로의 인생이었을 텐데. 아휴, 내가 내 발목 잡으라고 내준 거나 다름없지.
남들은 와이프 잘 만나서 처갓집에서 외제 참여보며 이것저것 다 사줬다고 자랑하던데 내 동료 선생만 해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금 50돈짜리 팔찌를 생일 선물로 해주셨다고 학교까지 두꺼운 금팔찌를 차고 왔었는데 난 쎄가 빠지게 애새끼들을 가르치면서 번 돈을 갖다 바치고만 있으니 나 원참. 아휴,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체가복이 개똥만큼이나 없는지. 어디 가서 처갓집 대 얘기할래야 할 게 없다. 처가복이 없으면 와이프라도 멀쩡해야 말이지. 애 낳고 나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로 변해버려서는.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장님 오면 바로 도망가자. 오빠가 이따가 소라 좋아하는 반빙수도 사줄 테니까 좀만 더 참아. 알겠지? 아휴, 재수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에 뭐 두고 왔다고 잠깐 다녀온다던 내가 갑자기 왜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얘네도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정모님 오셨어요? 저도 쓰러졌던 연락받고 다급하게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디 큰 문제가 있진 않고 그냥 과로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원해서 좀 안정 취하고 영양 보충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지금 맞고 있는 링겔 다 맞으면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아휴, 가뜩이나 심란하고 정신없는데 은별이까지 데려오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옆집에 맡기고 오느라 좀 늦었어. 자네도 볼일 볼 게 있어서 밖에 나갔다던데 현이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했겠네.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난 또 집 가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어찌나 놀랐던지. 좀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니까 안심하세요. 그렇잖아도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있다 갑자기 전화 받고 온 거라. 지금도 자꾸 언제 오는지 연락 오는데 이거 어쩌죠. 제가 차도 안 가져와서 오늘 이 선생님이 차 운전해줘서 병원 온 거거든요. 아이고, 그럼 빨리 가야지. 내가 좀 더 서둘러서 올 걸 괜히 나 때문에 더 기다린 모양이네. 선생님도 여기까지 우리 최수방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시간만 뺏고 뭐라 인사를 드려야 될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저희 최 선생님 아내분이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역시 선생님들은 달라도 한참 다르네. 혜연이도 이만하면 됐다 하니 일어나면 내가 따로 연락할 테니까 최서방 여기 걱정 말고 선생님 모시고 얼른 가봐. 네, 장모님. 아마 링겔 맞고 나면 좀 나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면역력 자체가 다 떨어진 상태여서 다시 회복하려면 2, 3일 정도 입원하는 게 나을 거예요. 돈이나 집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전해주시고 전 시간 늦었으니 일 마무리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유, 알겠다니까. 그 정도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선생님 기다리시니까 얼른 가봐. 아무튼 간에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지수방도 고생 많았어. 엄마. 아유, 나 일어났니? 에이,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새끼 얼마나 아팠으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그러게 엄마가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도 이제 은별이 키우는 엄마인데 엄마가 돼갖고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되겠어? 아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엄마. 어머, 유나, 너 왜 이래? 어디 아파? 아파서 우는 거야? 엄마 걱정시키더니 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펑펑 울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혜연아. 현재 혜연 미용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그걸 없던 일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가 걱정하는 엄마한테 모든 거 털어놨을 때 당장이라도 이혼하라 그랬지만 은별이 위해서 참은 거예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다 듣고도 꾸역꾸역 참은 거라고요. 쓰러진 와이프 옆에 두고 걱정돼서 달려온 장모 앞에서 바람 피운 년이랑 동료인 척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그딴 놈이 무슨 선생이야. 저 자식 다 버리고 위아래도 없이 장모까지 무시하는 인간이 누굴 가르치냐고. 학생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밥 먹듯이 그년과 뒹굴고 다니는 놈이 인간이야. 나였으면 은별이 보기 미안해서라도 그년이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하고 애정은 없어도 아빠로서는 최선을 다하게끔 노력했겠어. 근데 친딸내미까지 나몰라라 하는데
교육계에 그딴 불륜 놈이 휘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도둑놈 심보로 가득한 놈이 어린 학생들 가르치기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 3억? 5억? 웃기지 마. 이 10억을 다 써서라도 당신 아들 철밥통 깨부셔줄 거니까. 학생 가르치는 선생 자격 없다는 거 똑똑히 보여줘야지, 안 그래? 우리 은별이 양육비는 물론이고 내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어디 한번 잘 준비해 보라고. 야, 너 미쳤어? 5억 어딨어? 내 돈 5억 어딨냐고. 네가 보내준다며. 보내준다 할 땐 언제고 5원을 보내. 내가 엄마한테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은행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고생이냐고. 모자가 나란히 왜 자꾸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지랄이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님 내가 빌린 돈이라도 있어? 우리 아빠가 준 땅값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니네들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엄한 욕심 부리지 마. 평생을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집도 아직 못 사줬는데 내가 왜 니네 엄마 집을 사줘야 되냐? 그것도 아빠가 준 땅값으로? 이게 도둑 새끼지 뭐야, 안 그래? 그 잘나신 공무원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드리면 되잖아. 아, 너 돈 없지? 하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네 상간녀 챙기랴 엄마 챙기랴 가랑이 찢어질 텐데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집을 사드리겠냐. 그래서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울었구나. 근데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는 그러면 안 되지. 부탁할 땐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하게 예의 갖춰서 물어봐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안 배웠어? 나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날 키웠어도 그런 건 다 배웠었는데 당신 엄마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쳤나 봐. 종수야. 은별애미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니? 제정신이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왜 나만 대꾸지야? 이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년이면 내가 더 반대야. 네가 얘기한 대로 이혼하든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종수한테 쓸데없이 난리치지 말고 끝낼 거면 조용히 돈 내놓고 끝내. 내 돈이라니까? 니들 모자한테 줄 돈 같은 거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개소리 좀 작작하고 꺼지라고. 지금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야 나갈래? 어디 한번 불러볼까?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정말. 여기요. 야, 너 왜 이래?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갑자기 소리 질러. 엄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5억 보내주겠다고 큰소리 떵떵 쉬더니 달랑 5원 보내줘놓고 왜 네가 더 화내면서 소리 지르냐고. 다시 얘기해줘야 돼? 내가 왜 니들한테 5억을 줘야 되냐고. 5원도 아까워서 얼마나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보내는 줄 알아? 5원이 뭐야. 화폐가 아니라 물물교환으로 쳐도 너흰 좁쌀 한 톨보다 못한 값어치라는 것들인데 내가 미쳤다고 왜? 나한테 돈을 요구할 거였음. 네 더러운 분류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신용이라도 보였어야지. 내가 모르고 있었겠니? 참으면 언제까지 참을 줄 알고 계속 외박에 데이트에 온갖 사랑꾼인 척 해대면서 그년이랑 싸돌아다닌 건데 은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너 자식 앞에서 추한짓거리 당당하게 해대면서 왜 네 엄마 앞에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하니? 니네 엄마한테 3억이고 5억이고 비싼 집들 사줄 시간에 제발 좀 은별이랑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해.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네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없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가진 게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이혼도 못할 년이니까 안심하라고? 그래. 내가 너보다 아니? 웬만한 사람보다 가진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제대로 지켜봐. 이 땅 어디에서도 누군가 가르치는 짓 따윈 절대 못하게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 하나 망가뜨릴 테니까. 물론 그 옆에 네 상간녀랑 니네 엄마도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테니까 누굴 먼저 구할지 아니 둘 다 구하고 네가 죽을지는 알아서 선택하고. 실례합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이씨 당신은 또 뭐야? 폭력은 무슨 폭력? 이거 나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니까. 그것도 미친놈이 신고란 거. 야 은별 엄마.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때렸어? 가까이 가지도 않았잖아. 왜 가만히 있어? 말 좀 해보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거야 여기 미용실 내부에 있는 CCTV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테고. 또 주변 상인분이나 시민분들께서 비명소리 들리는 것도 다 들었다 하셨고. 아까부터 여자분과 남자분 두 분이서 원장님 안목에 윽박 들으면서 위협했던 증언도 있었으니 일단 자세한 말씀은 서로 가서 아시죠.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CCTV 영상은 제출했고 위협적인 건 없었지만 영상 속 내용으로 봤을 때 금전 요구의 언어 폭력은 인정됐고 전 그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했고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모자는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땅이 제가 학생 때 받았었고 결혼하기 전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기도 전이었기에 부부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속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했던 3억이나 5억은 끝까지 받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참 우습죠? 여기서 끝이겠어요. 단위교육된 학교를 찾아가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자가 처자식을 버리고 몇 년 동안 불륜을 지속해왔다고 하자 결국 정직 처리가 됐다네요. 교육청에도 모든 불륜의 증거들을 모아 이메일로 보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교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있는 힘껏 노력할 겁니다. 저희 은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속 학교에 저런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